안 돼요. 근데 이게 완전 쉽잖아요. 내용 한 장밖에 없는데 탈출 속도. 45분이 자, 탈출 속도는 뭐냐? 이제 탈출 속도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이제 위치 에너지에 관해서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얘기는 우리 화학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이 있고, 그러면 이 원자핵 바깥으로 갈수록 이런 에너지 준위들이 존재하죠. 그죠? 에너지 준위들이 존재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13.6이었나? 맞아요. 그죠? 어쨌든 위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작아져서 무한히 먼 곳에서의 에너지 준위가 0이라고 말하죠. 그죠?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도 자, 가운데 행성이 있어요. 행성에든 뭐 태양에든 있어. 그럴 때 위치 에너지를 가장 무한히 떨어진 곳의 위치 에너지를 0이라고 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U라고 쓰고 포텐셜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R분의 GM M으로 정의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무한으로 가면은 위치 에너지가 0이 된다 라고 정의할 건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자, 다들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적분을 해볼까요? 자, 우리 중력 우리 얘를 fx라고 정의해보고, 자, x만큼 떨어졌을 때 중력을 fx라고 했을 때 이 중력은 어떻게 쓸 수 있었죠? g 곱하기 x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었죠? 그죠? 근데 봐봐요. 자, 우리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자, 중력이 한 1과 똑같죠? 그쵸? 중력이 한 1이라는 거는, 자, 봐봐요. 중력의 여기가 예를 들어 행성의 중심이야.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행성의 중심일 때, 자, 중력의 크기가 지구 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그죠? 커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힘이고 얘가 거리일 때, 이 힘 곱하기 거리,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얘가 바로 중력이 한 1이자 위치 에너지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곡선으로 된 거를 바로 구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적분을 좀 해보면, 자, 이제 이 중력 곱하기 굉장히 작은 거리에 대해서 거리를 쪼갠 거를 dx라고 해보면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r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보면 fx를 위와 같이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g 곱하기
x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dx니까 얘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앞에 상수들을 빼주면 x제곱분의 1 dx고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자 마이너스 r분의 1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1은 우리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m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넓이, 이 f만큼의 넓이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얘가 곧 뭐다? 중력이 한 1이자 곧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위치 에너지를 정의하고 자 무한대로 가면은 위치 에너지가 0이 된다 라는 거죠. 어려운 거 있을까요? 그래서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지구를 향해 물체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일로 그래서 중력상수가 g, 질량이 m, 물체의 질량이 스몰 m 이라고 할 때 중력의 위치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그죠? 위와 같이 적분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고요. 그죠? 자, 이제 중력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죠? 그래서 탈출 속도라는 개념은 봐봐요. 탈출 속도라는 개념은 우리 무한히 먼 곳에 있을 때 에너지가 0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게 하는 이 속도 V가 탈출 속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 밑에 써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2라고 쓸게요. 탈출이니까. V2 제곱은 제곱 빼기 아까 위치 에너지 R분의 M이었죠? 그죠? 얘네 둘의 합이 무한히 먼 곳에 있는 것과 같은 에너지가 될 때 그죠? 무한히 먼 곳에 있을 때가 0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V2가 곧 탈출 속도예요. 그래서 넘겨서 계산해 보면 R분의 M이고 M 지워보고 V의 제곱은 R분의 2G V는 루트 R분의 GM이 아니라 2G 얘가 행성의 탈출 속도다 라는 거죠.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리고 행성의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탈출하기 힘들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탈출 속도 식이다. 알겠죠? 얘는 행성의 반지름. 네. 탈출하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밀도. 무슨 밀도요? 대기의 밀도요? 네. 그런 건 고려하지 않죠? 네, 헬륨 같은 거는 탈출하기 쉽잖아요. 헬륨은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받는 중력도 작고. 근데 청소는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밑에 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자, 탈출 속도와 행성의 대기. 자, 탈출 속도보다 빠르게 운동하는 기체는 그 행성에 의한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탈출하고 탈출 속도보다 느리게 운동하는 기체는 천체의 중력에 붙잡혀 천체 대기를 구성한다. 그래서 행성의 표면 온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체의 에너지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성의 표면 온도가 높고
기체 분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대기 중 기체 분자의 속도가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체 분자의 속도가 탈출 속도보다 커지면은 그 기체는 탈출해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고 탈출 속도가 낮은 지구형 행성에서는 분자의 질량이 가벼운, 예를 들어 수소나 헬륨 같은 기체가 별로 없고, 자, 표면 온도가 낮고 탈출 속도가 큰 목성형 행성에서는 질량이 큰 기체의 비율이 적은 거죠. 그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들이 걔네들을 주로 구성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거는 이제 발사체의 운동. 우리 로켓 발사하는 거 보면은, 자, 1단 분리, 2단 분리 이런 거 하고, 그죠? 그리고 로켓을 발사할 때 이제 연료들을 마구 분사하면서 연료 질량 M만큼 버렸을 때 얘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걸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들 물리학 했으니까 익숙한 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운동량이죠. 버리기 전 운동량, 충돌 전 운동량을 해볼게요. 충돌 전 운동량, 얘는 뭐다? 충돌 후 운동량. 그죠? 그래서 얘는 버려졌으니까 원래 관성대로 가던 속도에서 속도가 줄어들고, 그쵸? 여기서 줄어든 운동량만큼 이 로켓의 운동량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우리 뭐 스몰 m만큼의 연료를 속도 u만큼으로 분사했을 때 속도를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다들 쉽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의 발사부터 궤도에 오르는 과정, 그래서 발사했을 때 이제 연료를 분사함으로 통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배출된 연료만큼의 운동량을 얻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를 통해서 계속 버리게 되면서, 계속 분리하게 되면서 우주선의 질량은 줄이고 이제 가속도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서 인공위성에 목표한 궤도에 안착시키려면 우리 궤도가 반지름 r만큼일 때, 속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루트 r분의 gm이 될 때까지, 그죠? 얘가 인공위성 궤도의 속도죠. 그래서 궤도 위에 있는 인공위성의 속도, 이 속도가 될 때까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아까 했던 우리 이제 케플러 법칙과 중력 법칙의 연장선이에요, 전부.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은, 자, 아까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r분의 gm으로 정의했었죠? 그죠? 근데 우리 행성의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 무한히 멀리 있을 때 기준이 0이라고 했죠.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클수록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다? 커진다. 자, 행성의 어떤 거? 탈출 속도. 물체가 행성의 중력을 벗어나 무한히 멀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자, 아까 탈출 속도 어떻게 썼었죠? V는 루트 r분의 2gm이었죠. 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또 행성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탈출 속도가 커진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자, 물체가 행성을 탈출하기 위한 조건, 물체의 운동 속도가 행성의 탈출 속도보다 최소한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죠? 자, 행성의 아까 이건 이제 기체 말하는 거죠. 행성의 표면 온도가 어떨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의 뭐가? 질량이 가벼울수록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크고 태양계 행성의 탈출 속도는 자 아까 어땠어요?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작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에는 가벼운 수소, 헬륨 같은 기체가 많지만 지구형 행성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좀 적은 거죠. 자, 행성의 탈출 속도가 어떤 행성일수록 큰 행성일수록 더 많은 대기 성분을 포함할 수 있고요. 그죠? 더 많은 대기 성분을 잡아둘 수 있겠죠. 자, 두 물체의 충돌 과정에서 이거 예전에 물리학 과정에서 했던 거죠. 뭐가 작용하지 않아야지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되죠? 충돌이야. 자, 두 물체 충돌 과정에서 뭐가 작용하지 않아야 돼? 외력. 그죠? 마찰력도 맞아요. 마찰력과 같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두 물체의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된다. 발사체에서 배출되는 연료의 속력이 클수록 발사체의 속력은 어때요? 빨라지겠죠? 그쵸? 자, 밑에 문제 볼게요. 행성에 의한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OX 퀴즈로 냈네요. 자,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어때요? 일정하죠. 그죠? 왜냐하면 자, 일정한 거리에 있으면 뭐가 일정해요? 위치 에너지가 일정하죠. 그죠? 위치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도 일정해야 돼요. 그죠?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도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 단순히 뭐 등속 원운동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위치 에너지가 일정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운동 에너지도 일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2번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합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일정하다.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어지면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때야 돼요? 커져야죠. 맞아요. 커져야 돼. 그죠? 자, 이거 아까 행성의 탈출 속도 V를 구하는 과정 아까 했었죠? 자, 운동 에너지와 뭐의 합이 0이 되는 V를 찾아야 돼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V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계산해보면 아까 얼마였죠? 루트 R분의 2GM이었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게 하는 V가 탈출 속도인 거죠. 자, 표는 행성 A, B의 질량과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A의 탈출 속도는 B의 탈출 속도의 몇 배인지 자, 아까 탈출 속도 V는 어떻게 썼었죠? M이었죠? 네. 그래서 자, 뭐 A의 탈출 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A의 탈출 속도는 루트 3R분의 2GM이고 B의 탈출 속도는요 루트 2R분의 2GM이죠. 4G. 4GM이네요. 미안.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은 2가 되네요. 그죠? 자, 얘네들이 몇 배 차죠? 자, A는 B의 몇 배 차죠? 몇 배죠? 루트 3. 그쵸, 3분의 루트 3배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을 곱해야지 똑같아지기 때문에 3분의 루트 3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표는 반지름이 같은 항성 ABC의 탈출 속도와 표면 온도를 나타낸 거래요. 자, 탈출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행성인 거예요? 가벼워. 네. 가벼워. 행성의 질량이 가벼우면 탈출 속도가 높아지나요? 네. 아니요? 그러면 온도가 맞는데? 애초에 이거였잖아요. 탈출 속도가 높다는 거는 기체가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탈출 속도가 질량이 큰 맞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야? 저 잘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겠죠? 자, 질량이 가장 큰 행성 누구? 탈출 속도가 제일 큰 C. 그죠? 대기에 수소 기체가 없어. 누구예요? 표면 온도도 높고 탈출 속도도 작은 누구? A. 그죠? 수소 기체가 없는 거. 자, 표는 행성 A에서 D까지의 탈출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행성의 대기의 평균 속도가 20km/s인 기체 분자가 포함될 수 있는 행성. 자, 탈출 속도가 20보다 큰 행성만이 이 기체를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C랑 D만이 이 기체를 잡아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대표자료 분석을 좀 해보자. 자, 가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자, 문제 먼저 읽어봐야죠. 그림 가는 물체의 반지름이 라지 R이고 질량이 라지 M인 지구를 중심으로 원궤도를 따라 중속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자, 나는 가의 물체가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로 분리되는 순간, 가의 물체는 A, B가 합쳐진 거네요. 그죠? 가의 물체는 A, B가 합쳐진 건데 나에서는 A와 B가 분리됐대요. 그죠? 분리된 순간 나타낸 것이다. 그죠? 나에서 물체가 분리된 직후 A의 운동 방향은 원궤도의 접선 방향이며 B는 바로 정지한대요. 정지한다는 거는 운동량이 걔는 0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구 중심을 향해 낙하를 시작한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러면 이 물체 두 개가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해볼까요?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은 A와 B의 질량은 각각 얼마라고 할 수 있죠? 2분의 1m, 2분의 1m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가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볼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힌트가 가에서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E0래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이너스 E0는 마이너스 ER분의 G, M과 같아야 되죠? 그죠? 이게 위치 에너지. 그래서 E0는 뭐다? ER분의 GMM인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위치 에너지. 자, 가에서 물체의 위치 에너지. 일단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V는 루트 반지름분의
2R분의 GM이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얘 운동 에너지는, 일단 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제곱 2R분의 GM이죠? 그죠? 근데 얘 조금만 정리해보면 4분의 1에 R 곱하기 GMM이죠. 우리 2R분의 GMM이 2제로였어. 그러면 얘는 몇 제로예요? 2분의 1, 2제로죠. 그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2제로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2분의 3 이제.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제로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네. 자, 나에서 물체가 분리된 순간 A의 운동 에너지가 궁금하대요. 자, 원래 M으로 돌고 있던 물체가 갑자기 2분의 1 M, 2분의 1 M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근데 B는 바로 정지했고 A는 계속 돈대요. 그쵸?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해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운동량은 항상 전과 후를 써줘야 되죠? 그죠? 자, 전 운동량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분리 전에 mv죠. 그렇죠? v의 속도로 돌고 있었다 하면은 v란 말이 없었네요. 그죠? v라고 해볼게요. 자, 분리 전 운동량을 m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분리 후에는 애초에 v라고 가정했었구나 여기서. 그죠? 자, 분리 후에는 2분의 1 2분의 1 m. 속도는 모르지. 속도 그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몰라요. 그쵸? 운동량 보존돼야 되잖아. 2분. 왜 모르냐면 얘가 A의 운동량이고 얘가 B의 운동량이고 얘는 정지했잖아. 정지했으면 속력이 얼마예요? 0이죠. 그죠? 그럼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여기 네모는 얼마야 돼? 2V. 2V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물체가 분리된 순간 A의 속도는 2V예요. 그러면 이때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M, M이 아니죠. A의 질량은 2분의 M이니까 2분의 M 곱하기 속력의 제곱. 얘는 MV 아니에요? 네? 왜요? MV 제곱이요. 뭐가요? 뭐 이상한 거 없죠? 이상한 거 없죠? MV 제곱 아니냐고요? 맞아요, MV 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자, 우리 V라는 거는 우리가 맘대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준 거는 이제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제로로 표현해야 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아까 구했던 여기서 얘가 바로 뭐였죠? MV 제곱이 2분의 1. 그래서 둘이 같은 거니까 MV 제곱이 바로 2제로죠. 그래서 분리된 순간 A의 운동 에너지는 바로 얼마다? 2제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구심력의 크기와 어때야 돼요? 중력이 곧 구심력의 역할이죠. 자, 나에서 B가 지구를 향해 낙하하는 동안 뒤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중력은 어때야 돼요? 세져야 돼요. 그쵸. 자, 이건 아까 한 거죠? V는 루트 반지름분의 GM. 그래서 A의 속력은 루트 3R분의 GM. 맞는 말이고요. 자, 나에서 A는 지구로부터 매우 먼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걸 어떻게 보일 수 있죠? 네. 탈출 속도보다 큰
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에너지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에너지 자, A의 운동 에너지 아까 얼마였죠? 이제 E0였죠. A의 그 위치 에너지 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2R분의 GM 곱하기 지금 질량이 얼마가 됐죠? 2분의 M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R분의 GMM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이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 제로죠. 그래서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A 역학적 에너지가 2제로 마이너스 2분의 2 제로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크네요. 네. 자 역학적 에너지가 0일 때가 어떤 상태라 그랬죠? 정지 무한히 먼 곳에 있을 때, 뭐 그죠? 근데 그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얘는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크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던 대로 탈출 속도로 해봐도 돼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니까. 자, 나에서 B가 그 지표면에 도달한 순간 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뭐 그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B의 역학적 에너지 자, 우리 많이 했던 거. 자, B는 이 지점에서 정지해 있다가 낙하했어요. 네. 그러니까 B의 위치 에너지가 모두 뭐가 되는 거죠? 운동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얼마였냐? 2R분의 GM 곱하기 2분의 M이니까 마이너스 4R분의 GMM이고요. 이만큼이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2분의 2 제로 그쵸? 그쵸? 이만큼이 모두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2제로가 아니라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2 2분의 1 2제로야 돼요. 그죠? 운동 에너지 둘이 더해서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제로이다는 틀린 말이에요. 괜찮죠? 몇 번이죠? 뒤에 할 수 있을까? 뒤에